네,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마련된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장 후보자 만나봅니다.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방송을 만나보시고 귀 기울여서 후보들의 약속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구청장직 퇴임 후 지난 4년 동안 오직 제 고향 북구만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구청장 재직 시절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도 컸지만 고향에 대한 찬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젊은 북구의 도시 재생을 꿈꾸며 새 희망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관련 산업들이 연계된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중심 도시입니다. 최근 수년간 도시개발 사업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많은 인구가 우리 북구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시급과 또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과 전통의 아날로그가 융합된 스마트한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이번 북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출마의 변 마무리하신 거죠? 네. 네. 자, 이제 공약 질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후보의 대표 공약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트렌드와 함께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현대자동차와 여러 부품 중소 협력업체가 이 경제 중심인 북구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서 스마트한 도시, 그럼 내 자리는 안전한가? 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실 겁니다.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까? 네, 자동차 탄소 중립 가속화와 또 4차 산업혁명, 또 환경 규제 강화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즉 미래 자동차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충격 방안 마련이 아마 이 지역 최대의 현안이 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 수준은 지금보다도 떨어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연기관차 부품 회사 역시도 같은 비율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또 산업 정책과 연계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지원으로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전환기금 조성,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혁신과 미래차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한 기술 전환 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화랑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자동차 산업 잉여 인력을 전환 배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자급 전환자 또는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미디어, 코딩 교육 등도 병행 실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활로를 열어 다양한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한 도시 조성을 하면서도 네. 이 고용 안전에 대한 장치는 계속해서 마련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굉장히 울산을 시끄럽게 했었던 내용이 울산 공항 존폐 문제였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모두 다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울산공항은 현재 위치인 북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1970년 개항을 했으며 뭐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심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간 우리 북구의 발전을 또 가로막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 대체 교통수단 KTX 개통으로 인해서 최근 적자 운영 중이지만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기여한 바 또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 울산의 중요한 도시 인프라 중 하나인 울산공항이 폐쇄해서 새 정부 공약을 통해 확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활주로의 길이가 2,000m로 전국에서 가장 짧아 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착륙대 안전성 확보 문제보다는 국내 여객 항공 수요 창출 방안에 주력을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의 확장 업그레이드로 신공항과의 연계나 탄소 중립 시대에 혁신적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도입 등 신개념 교통수단의 접목 활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권익이 최우선시 되고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모두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용역 결과 부분들을 보고 네. 이런 대처 부분들은 따로 또 고민들을 더 하시겠다는 그런 대답으로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출마하신 새 후보들이 동일하게 내놓으신 공약입니다. 매번 나오는 공약입니다. 강동 관광단지. 20년째 사실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세 분 다 똑같이 이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네.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 관광단지는 울산 전체로 봤어도 그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시나 우리 북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면적이 약 21만 3,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우리 북구 산하동에 들어설 강동 관광단지는 총 사업비가 4,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지난 2009년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또 관광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다시 공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따르면 리조트 완공 후에 생산 유발 효과가 약 8,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386억 원, 또 고용 효과로 6,7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되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으로 예정된 외곽 순환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되면 접근성도 더욱더 좋아져서 울산을 포함한 또 인근 지역 그리고 전국 단위의 관광객을 맞을 수가 있어서 관광산업의 부흥과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서도 도심 외곽 순환도로 조기 개통과 각종 규제 완화 및 폭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탄생을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네, 도심 외곽 순환도로 결국은 이제 접근성을 더 높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워낙 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특히 북구로 봐서는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구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3파전을 치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의 이동건 후보, 정의당 김진영 후보와 비교해 볼 때 이 박찬동 후보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참 두 후보님들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진영 후보와는 고향의 앞뒷집으로 사는 또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굳이 경쟁력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저희들의 프리미엄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강력한 집권 여당, 그리고 힘 있는 정부 여당 소속으로 또 무한한 힘의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개발을 포함한 또 다양한 프로젝트에 우리 울산시나 또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업무 추진이 또 탄력을 받아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 대형 프로젝트 국비나 네네.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같은 정당 소속의 정부, 대통령, 또 시장, 구청장이 이루어질 때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을 이렇게 적기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예.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북구에 산적한 문제가 많고요. 공약도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북구가 극복할 최우선 과제 그리고 그 해결책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예. 현재 우리 북구는 아시다시피 7호 국도가 경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농소 이동 지역이죠. 네네. 그 지역에 시 경계 지역에 말이죠. 네네. 교통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히고 하는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국도 7호 산업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농소 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이 참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소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도 7호선 산업로 경주 시계까지 네. 외동 교차로까지의 6차선 확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 구간 특히 신답 사거리까지의 8차선을 포함한 경주 시계까지의 6차선 도로는 올해 3월 개통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네. 문제는 경주시 구간인데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직접 도로 확장 문제를 처리를 하지만 일반시 즉 경주시는 부산국토관리청 소관 권한이라 여러 차례 확장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방안은 농소에서 외동간 국도 건설 사업의 조기 완공 개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작년 2021년 또 4월에 착공 후에 지금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해로 청곡 교차로에서 경주시계까지 1.5km 구간과 나머지 경주시계까지의 4.4km 구간을 포함한 총 연장 5.9km의 전체 사업이 2029년 준공 목표로 있는데 최대한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우리 울산시와 또 경주시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또 정치권과의 유대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우리 북구 주민과 또 경주 시민을 포함한
통행 이용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우선 과제와 해결책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힘 있는 여당의 장점을 내세우셨습니다. 예. 한번 행정을 해보니까 네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럼 제가 여기서 틈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공약 가운데서 국립종합대학 이전 유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따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질문을 미리 드리지는 않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네네. 대학이 없는 데가 우리 북구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종합대학을 새로 신설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수요나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대학을 이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또 특성화된 대학, 뭐 네. 미디어 학과라든지 디지털 학과라든지 또 이렇게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학과를 가져와서 공동 캠퍼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북부에도 명실상부한 초중고 대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교육 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유치를 하게 이 공약을 걸게 내용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울산 공약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동구의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북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당에서 네네. 사실 뭐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 각자 정당에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단순히 구청장이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이합집산이잖아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한 군데 뭉친다는 뜻인데 이렇게 행위가 저는 옳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되겠느냐 하는 뭐 그런 의문을 또 가지게 되고 저는 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네. 또 제가 갈 길을 잘 갈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에 이념과 가치가 다른데 네. 이 명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자,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그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미디어 테마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미 발표된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산책로와 휴식 공간 위주로 조성한다는 이 기존의 계획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미디어 테마 공원 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녹색 친환경 공원을 넘어서 네, 미래형 고품격 미디어 아트 공원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폐선 부지를 보면 축구장 면적의 약 47배, 약 33만 8천 제곱미터의 폐선 부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선 철도만 총 연장 12.1km에 달합니다. 이에 기존 선형을 유지하되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주야간 테마로 산책길을 걸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는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구현해 꺼지지 않는 빛의 도시, 디지털 과학 도시를 상징하며 도시 문화예술의 감성을 정진 휴식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미디어 테마 공원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시정 홍보, 도시 재생 관련 콘텐츠, 계절별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시민을 위한 볼거리는 물론 기존의 낡은 시설물 개선 및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볼거리 이벤트를 전사하며 주민들에게 함께 호흡합니다. 네, 콘텐츠 특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디어 파사드. 네. 미디어 파사드 부분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컨텐츠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공약을 하시면서 달천 철장에 관해서도 이 미디어 관련 아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기존의 공원에 네. 기존의 공원에서 네네. 새로운 첨단의 디지털 미디어를 가미한 첨단 개념의 공원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패선철도나 구 역사 부지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할 것이고 지금 그 달천 철장 쇠부리에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네네. 재임 시절에 만들고 조금씩 보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글라스 등 이런 부분들을 영상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 철장에 진행해온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 미디어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만들면은 아마 좀 특색이 있고 또 다른 데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안 되겠나. 신개념의 미래 첨단 공원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첨단 미디어에 그렇습니다. 기존 유적 내지는 문화재 예. 여기에다 스토리텔링 기존의 아날로그, 네네. 첨단의 디지털을 같이 네. 융합된 그런 공원을 아, 만든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히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울산의 인구가 꾸준하게 순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가 팽창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걸림돌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의 개발 제한 구역 전체 면적 4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의 발전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집이죠. 48.4% 약 한 절반 가량이 그린벨트 집이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린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 전체 면적의 48.4% 거의 반이군요. 예, 절반이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을 참 하지 못하고 또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인구는 그래서 늘어나는데 그렇죠. 팽창이 안 된다. 팽창은 안 되고 예. 결국에 우리 북구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또 가용 재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조정, 해제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도 법조항이 있어서 울산시와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환경 등급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한 후에 그린벨트 총량 확대로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된다. 아시다시피 해제율이 전국 해제율보다도 최하입니다. 낮아요. 예, 최하입니다. 예, 이거를 좀 끌어올리는 게 최고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또 구청장 또 그래 해서 같이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뭐 일자리 기업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북구를 더욱더 생산적인 도시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 그래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예.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박천동 후보가 꼭 북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가 낳고 키워준
저 박천동은 고향을 향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실행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잘난 사람이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 건설을 젊고 역동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저 박천동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한결같이 주민들 편에서 듣고 생각하며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며 거칠어진 손을 맞잡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북구청장 후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어떤 후보가 또 어떤 정당이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판단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민의 복지와 진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정책 경제형 지방자치로 거듭나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